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파이네트워크 오랜만에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 이상 이 마이그레이션이 중지가 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4월은 조금 실망스러운 마이그레이션 결과치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월별로 가공을 해서 살펴보면 4월 현재까지는 마이그레이션 된 지갑의 양이 15만 3천 개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달 3월은 무려 45만 개 이상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기 때문에 3월에 비하면 이번 달은 크게 뒤처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힘을 내서 하루에 3만 개 이상, 5만 개 이상의 마이그레이션도 진행을 하면서 지난 3월이나 그 이상의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코어팀에서 최근 몇 가지 업데이트들 모두들에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KYC 프로세스에 대한 더 많은 번역을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KYC 라이브니스 검사 과정에서 왼쪽과 오른쪽 얼굴 촬영 대기 시간을 좀 더 개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이전에 왼쪽 오른쪽 촬영을 트리거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파이오니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경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다수의 라이브니스 확인 기능을 좀 더 많은 임시 승인자들에게 배포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피드백들을 모두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임시 승인자들에게서 나온 이 피드백, 건의사항이 있으면 코어팀으로 전달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수의 라이브니스 확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자명, 폰 타입, 예를 들어서 iOS냐, 안드로이드냐, 삼성이냐, 아이폰이냐 등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설명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고, 스크린샷이나 녹화된 영상이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코어팀은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시 승인자분들은요, 현재 랜덤으로 지속적으로 이 라이브니스 검사, 얼굴 촬영 검사 이 팝업 창이 뜨고 있고요. 이 검사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확인,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없다면은 더 많은 임시 승인자들에게 이 기능이 배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검사하는 오딧 기업 중 하나인 사이버스콥에 의해서 최근에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안정성 평가가 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아직 파이가 정식 오픈 메인넷 출시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어팀에서 이 사이버스콥에 따로 오딧 요청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 전체 80% 정도의 스코어를 기록하면서 위험도가 낮은 프로젝트로 평가가 된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이버스콥에서 파이 네트워크를 감사한 요소들을 살펴보면요, GitHub을 통해서 커밋수와 같은 전체적인 업데이트 량들을 확인을 해보고, 프로젝트의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프로젝트의 역사나 진행 기간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았고요. 또 마켓 부분으로는 코인 마켓캡이나 코인 게코 등의 리스팅된 프로젝트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현재 파이코인은 리스팅이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 파이코인이 아니고요, IOU 토큰이 지금 리스팅이 되어 있고요. 이 IOU는 파이코어 팀에서는 사실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 참조를 하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이 사이버스콥에서는 이 IOU 토큰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또 커뮤니티 부분을 보면은 이 DNS 설정과 관련된 보안 및 구성 문제들을 체크해보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 보안 및 구성 상태를 확인을 해보고, 성능 및 검색 엔진 최적화 관련 항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 부분, X 팔로워 수라든지 이 X를 한번 살펴보고, 레딧의 멤버나 현황, 그리고 이 링크드인의 이 팔로워 등도 확인을 해보고요. 이런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나온 수치가 이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 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런 암호화 프로젝트를 오딧하는 기업 중 하나가 사이버스콥이고, 사이버스콥에서는 현재까지 파이 프로젝트의 안정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점, 이런 이제 팩트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텔레그램에 캔니님의 채널을 접속을 해보시면요, 상당히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도메인 변경에 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캔니님 텔레그램을 통해서 소식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캔니님의 정보를 얻으시기 위해서는 제 영상 하단에 게시판 링크를 확인해 주시거나 텔레그램에 접속을 해서 직접 시크릿 파이 캔니를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모더님에 의해서도 공지가 되었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파이 지갑에 접속을 하면 기존의 wallet.pai에서 현재는 wallet.painet.com으로 주소가 이동이 되었다라는 그런 업데이트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전이 된 이유로는 이는 파일 생태계의 모든 페이지를 외부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외부의 비개척자들이 파이 네트워크 이 생태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사항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이 스캐머들이 유사 도메인을 생성을 해서 우리 파이오니어들의 계정 및 파일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초반에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지갑 앱이 가장 우려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갑이 wallet.py에서 wallet.pynet.com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초보 파이오니어들은 여기서 혼동을 겪을 수가 있고 여러 스캠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개척자분들이 이러한 우려사항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자와 모더들의 대화 내용과 실제 사례를 캔디님은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에 있었던 개발자 간의 비공개 대화 내용인데요. 참고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캔디님은 거의 모든 개발자 채팅방에, 소통방에 다 입장을 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소통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개발자들의 소통을 정리를 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다 공유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파이 브라우저 외부에서 파이 지갑에 접속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 수 있습니다. wallet.pynet.com 링크는 여전히 파이 브라우저를 열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파이 인프라 외부에서 코어팀 및 파이 커뮤니티 앱에 대한 외부 연결을 활성화하는 첫 번째 단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 상단에 wallet.py라고 적힌 경우에만 비밀 구절을 입력하도록 교육하는데 엄청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제는 더 복잡하고 다른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유사한 도메인을 이용한 사기가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랍스터 클론과 같은 독립형 지갑 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발자가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저도 파이오니어가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개발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이는 대형 은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사한 도메인을 모두 구매해야 합니다. 이런 대화를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24년 3월 14일에 공유가 된 것인데, walletpynet.com 이라는 이미지 스캠 사이트가 실제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wallet.pynet.com이 아니고 점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walletpynet.com이기 때문에 공식 사이트가 아니고요. 스캠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메가모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새로운 스캠 사이트를 신고를 하고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는 새 도메인과 혼동을 하여 자금을 잃었습니다. 전형적인 24개 비밀 구절을 여기에 입력을 해서 피싱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멜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새 도메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개척자들에게 유일한 합법적인 도메인인 wallet.py라는 것을 교육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시 바뀌었고 우리는 교육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기 방지를 위한 더 많은 것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메가모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언제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나는 오늘 첫 번째 이런 신고를 받았습니다. 멜드는 이 스캠 사이트의 정보를 보여주었고 베트남 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가모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링크를 클릭하고 피싱 사이트로 리디렉션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접근하기 좋아서 일부 사람들은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을 공유를 해주었는데 지갑에 누군가가 0.00001파이 이렇게 아주 소수의 파일을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읽어보면은 이게 피싱 메시지인데 스캠 메시지인데요. 해석을 해보면은 파이 코어팁에서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지갑에서 법정 앞에 구매, 판매가 의심이 됩니다. 자, 이 주소로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walletpynet.com이라고 해서 이거는 공식 주소가 아닙니다. 스캠 주소이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의 24개 영단어를 입력을 하면은 바로 모든 파이 코인을 분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피싱 메시지이며 무작위로 개척자들에게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알림으로 지갑 비밀 구절을 입력하도록 요청하는 웹사이트, 앱 또는 플랫폼들과 상호작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파이코어 팀원은 절대로 계정 정보나 지갑 비밀 구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가짜 웹사이트 광고와 같은 오해 소지가 있는 광고들, 가짜 이메일 주소, 기타 악의적인 행위자가 파이오니어들에게 잘못된 인상과 허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또 주의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뉴스라는 이 계정을 보면은 이 파이넷 도메인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루머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도메인은 파이 네트워크가 비트코인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가짜 뉴스를 생성을 하고 있죠. 2003년 6월 12일 pynet.com 이 도메인 이름은 비트코인이 탄생하기 몇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소식을 X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설명을 하자면 이러한 가짜뉴스는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가짜뉴스에 낚이는 사람들과 이를 바로잡으려고 투입되는 이런 인력, 에너지들, 그리고 또 외부에서는 이것을 보았을 때 파이 네트워크를 더욱 스캠처럼 보이게 하는 여지가 많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넷 도메인 루머에 대한 메가모도와 이 렉스 개발자의 반박이 있었는데요. 이 렉스의 개발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이넷은 아프리카 최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코어팀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파이넷 도메인이 2003년도 등록되었다라는 이 도메인 정보를 보면서 이것이 진짜인가요? 라는 질문에 도메인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존재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여러 다른 소유자들에게 재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메가모더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넷은 원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코어팀이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명이 질문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코어팀이 중국인으로부터 도메인을 구입했다는 소문도 가짜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모더는 여기에 답변을 합니다. 그들은 중국인 파이오니어로부터 파이.앱이라는 도메인을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파이넷.com이 아닙니다. 즉 다른 얘기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루머를 바로잡는 고마운 개척자들, 모더레이터, 인플루언서, 개발자들이 이렇게 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서 참 우리 파이 생태계에 참 고마운 존재이다, 다행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메시지를 읽어보면 파이넷 유사 도메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스캠 사이트와 가짜가 난무할 것입니다. 예컨대 작년에도 어드민 파이넷 워크 월렛이라는 이름으로 코어팀인 척하며 이번 파이넷 유사 도메인처럼 결제 요청을 한 피싱 메시지가 정말 많았습니다. 코어팀과 일부 모더 및 개발자들이 이에 계속 대처하고 있지만 향후 오픈 네트워크 출시, 파이 가치가 생성이 되면은 이 대규모 글로벌 커뮤니티 안에서 이를 바로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소위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스스로 이 스캠에 주의를 하며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스탁형 지갑이라는 의미가 그거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비스탁형 지갑의 자산을 보증을 해주지 않고 안전을 지켜주진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스스로 그 안전을 지키셔야 됩니다. 네, 이번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느낀 부분은 첫 번째로는 이 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이 파이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정말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또 이미 이전부터 수학자나 연구자들을 기념하는 파이데이도 존재했었고 여러 기업에서는 이 파이데이를 또 기념하는 어떤 사이트나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파이는 어떤 단어들의 약자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PI 또는 파이가 들어간 데이터들도 수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모아서 또 수많은 가짜 루머들을 생성해내기도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 관련 어떤 루머를 만들어내는 이 소스를 보았을 때는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거를 구분해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이 지갑 관련 스캔 관련해서는 더 이상 추가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켄리님이 고급 정보를 다 공유를 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텔레그램에 한번 접속을 하셔서 이 켄리님의 글을 한번 다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